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18년 7월 권력과 조폭, 파타야 살인 사건 그 후 1년 편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폭력 조직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지청은 그해 12월 해당 의혹을 불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폭력 조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날은 오늘 이재명 당시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이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됐다며 이 지사가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데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로 시작하죠. 대통령이 오늘도 X에 글을 썼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거시세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조폭 연루서를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이 SNS 글이 올라오고 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기는 SBS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SBS 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몇몇 분들 통하니까 그러니까 조율 중이고 정리 중이다. 논의 중이다. 예, 그리고 홍보팀을 단일 창구로 해서 대응하고 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들었고요. 조만간에 뭐 입장을 낼 것 같기는 합니다. 이규현 홍보수석이 어제 그 수정이 아무리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취지의 또 발언을 했고 여기서 추후 보도 청구권이라는 걸 언급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듣는 표현이거든요. 예. 혹시 이게 법률로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언론중재법에 제가 이제 언론중재위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추후보도 청구권 저희도 이미 사건이 다 끝나고 뭐 이러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 상황 같은 게 거의 실시간으로 특히 이제 뭐 정치인이나 뭐 재벌이나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엄청 많이 보도가 되고 생중계 비슷하게 보도가 되는데 무혐의로 끝나거나 무죄가 되면 그냥 사그라드는 거예요. 아무런 일 없던 그 것처럼. 보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죠. 사실상 죄인으로 낙인 찍은 부분은 있는데 그래서 추후 보도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종결이 된 수사 상황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 무죄가 나왔다 내지는 무혐의가 나왔다 뭐 어떻게 경과가 진행됐다라는 걸 보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전에 언론사에 이걸 막 법적인 조치로 막 공식화하기 전에 이걸 요청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기존의 다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자신에 대한 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올릴 텐데 직접적으로. 네.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상처가 됐었고 뼈 아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 언론의 문제점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런 걸 왜 올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실제 이런 언론 보도로 인해서 너무너무 피해를 많이 보았던 일반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이 이런 거를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언론인들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부분을 이제 홍보수석이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린 그 마지막 문장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사과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영 변호사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뭐 언론사 혹은 그 제작팀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기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딱 집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방송들도 많았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얘기들도 함께 거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 한준호 의원의 그 게시글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비자금 조성을 해가지고 국가 기밀, 군사 정보를 유출한다라는 취지의 이 컨텐츠 이게 뭔가 하고 저도 한참 찾아봤는데 전한길 뉴스라는 그 채널이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안기부,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정원의 전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안기부 공작관 출신의 한 남성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피신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160조 원 규모의 군사 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 이게 전혀 확인도 안 되고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전한길 씨는 그 리액션만 해요. 무섭다. 뭐 그러면서 꼭 그 얘기는 해. 전한길 뉴스와의 입장과는 별개다. 이거
이렇게 뭐 별개다 그러면 이제 별개가 되는 걸까요? 이런 건? 아니요, 자기가 판을 깔아줬잖아요. 그리고 제가 본 기사 맞다면 무슨 꿈에서 봤다라는 내용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맞아요. 그쵸, 꿈에서 뭐 천사 천사 뭐 얘기를 가브리엘 천사한테 들었다. 예. 그게 자기랑 무관하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를 계속 방치했으면서 전혀 이것은 이 말을 끊어야 맞는 거고요. 전한길 씨에 대해서는 이건 진짜 이 정도면 진짜 악의 축이에요. 대한민국 악의 축. 이 사람이 그 최수용이라고 하는 예. 이 전직 안기부 공작관이라는 사람하고 대담을 나누면서 이 대통령이 중국 망명을 준비 중이고 이를 위해서 싱가포르 순방 때 수백조 원의 비자금을 은닉하고 각종 군사 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런 예. 주장을 해놓고는 이거 나 꿈에서 들은 말인가? 뭐 어쩌고 맞아요. 햇소리하면서 예. 대통령이 왜 이거 자꾸 자기가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물고 늘어지냐? 막 이런 얘기가 하면서도 오히려 대통령을 지금 비난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너무 말에 이 엄청난 이 영향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혼 좀 나야 돼. 진짜 혼 좀 나야 돼. 그러니까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의 리액션으로 오히려 이걸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뭐 전한길 뉴스의 입장과는 별개라고 합니다만 그 채널이 아니면 이런 말이 전파될 일도 없는 것이고요. 예, 이 상황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도 가장 엄중한 법적 조치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또 입장을 냈고요. 한병도 원내대표도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이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 강력한 입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얘기는 전한길 씨가 한 건 아니고 그치, 그 사람이 한 최수영 거죠. 씨라는 그 사람이 공작원 출신이라는 그 꿈의 사람이 천사가 있다. 예. 영어로 속삭여줬다. 아 진짜? 영어로? 영어로 속삭여줬대요. 정말. 예. 자, 말씀드리는 순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우리 아닙니다. 김한 기자가 이제 숨 좀 돌렸어요? 평온한 예. 상태입니다. 아까까지 할딱거리고 있었는데. 늘 평온합니다. 예. 비가 왔으니까 뭐 책을 예. 내야죠. 한겨레 21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앞서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 네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언급했던 부분, 네. 그리고 전한길 뉴스에 나왔다는 이 한 사람의 허무맹랑한 이 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언론인이니까 김한 기자는 네. 이런 경우에 그 뭐랄까 이제 일단 SBS 입장을 좀 보자면 공식 입장은 나온 게 없으니까 네네. 어떤 대처를 해야 됩니까? 언론사는? 이게 뭐 그러니까 추후보도 청구권이라는 게 당사자 사건의 하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이규현 홍보수석도 언론들이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가 난 게 아니라 그렇죠. 장영하 변호사, 장영하 변호사가 거기가 이제 유죄가 난 거기 거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완전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완전 호응되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러니까 보도의 주요한 취재원이나 이런 게 허위였다라는 게 입증이 된 상황이니까 저는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굉장히 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예. 한국 뭐 PD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책임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제작한 PD도 좋은 영상 보도물도 많이 만들었던 PD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이게 뭐 누구나 오보를 할 수 있고 한데 뭐 가짜뉴스 얘기 오늘 많이 나오는데 가짜뉴스냐 아니냐 가짜 언론사냐 진짜 언론사냐를 구분하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오보를 냈을 때 정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정정하고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만큼 인정하고 과정에서의 경위를 밝히고 하면 뭐 그 방송사 우리 방송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더 좋아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X를 하나 올렸습니다. 어제 청와대 그 춘추관에서 이규현 홍보수석이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른바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게 논란이 됐던 이재명 지지난 21년이니까 그 조폭 연루설 SBS 보도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관련해서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 보도를 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도할지 궁금합니다. 그알 PD의 기적의 논리, 김상중 씨의 리얼 연기 덕분에 졸지에 살인 조폭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 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좀 긴데요. 저도 과욕이겠지만 미안하다는 진솔한 한마디를 듣고 싶습니다. 인간적인 당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거짓의 무덤에 사람을 매장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조작 폭로한 국민의힘이나 그알 같은 조작 방송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자, 기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의견 주세요.
당시에도 좀 무리하다라는 게 많았어요. 뭐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이슈가 있지만 예를 들면 취재라는 게 이제 교차 검증이 필요하고 또 이제 보도의 파급력이 클 경우에는 이제 거듭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이른바 이제 데스킹 과정과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사가 나가는 건데 당시에도 이제 그게 나오자마자 사실은 뭐 그게 그 중고차 딜러였고 그 대금으로 이미 수년 전에 올렸던 사진을 재탕한 거다 이런 게 이제 바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심증적 이제 그런 객관적 증거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에서 심증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주장했던 분이 어쨌든 뭐 변호사 직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저런 시각을 가질 수 있죠. 그때 뭐 워낙 이제 말하자면 이른바 이제 언론의 악마화라고 불리는 뭐 프레임을 거는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어제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범죄가 뭐 무죄로 밝혀졌으니 그거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이제 말하자면 정정이라든지 추후 보도를 해달라라고 이제 당부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저런 건들이 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있었는데 언론도 좀 진지하게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SBS 측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보면 그거를 제기한 사람은 그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장영화 변호사는 확정이 됐고 결국엔 거길 소스로 해서 이제 보도를 한 SBS가 책임이 없느냐 법적 책임 뭐 고의성은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 제보를 믿고 했다. 그래서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오보가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과 방송을 할수 해야죠. 있죠. 네. 그렇죠. 실제로 뭐 그 문제가 되는 발언.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어제 이제 청와대에서 추후 보도를 요구를 했고 그 추후 보도 요구를 받아서 많은 매체들이 오늘 다 정치면에 기사를 쓰긴 했어요. 그리고 또 몇몇 뭐 채널 A하고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허위다라는 것을 인정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주목한 대목은 이재명 대통령이 X에서 밭글을 받기 시작했다. 그거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작진께서. 이 밭글이 기자들 사이에 도는 거거든요. 밭 하고 네. 그 가로 찌라시라고 불리는 그거죠. 이른바 이제 지라시로 이제 되는 건데 청와대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대통령 조폭 연루설 추후 보도 요구 이렇게 이제 어제 오후 4시 54분에 올린 건데 요것도 이제 인용해서 이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엑스를 참 꼼꼼히 하시는구나. 이거 그 밭글까지 보시는구나. 당시에 연출했던 PD가 그래도 네. 꽤 괜찮은 네. 저널리즘을 했던 PD거든요. 네. 본인도 어떤 경우에서 프로그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언론인의 그죠. 입장에서 그 유명한 PD죠. 네네 그알 언론인의 PD. 입장에서 그 좀 성찰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법적으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도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으로서 윤리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한 줄이 대통령의 진심 아닌가 싶어요. 저도 과욕이긴 하지만 솔직히 미안하다, 미안하다라는 진솔한 한마디 듣고 싶다. 이제 이게 저는 방점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추후 보도를 통해서 당시에 조폭 연루설을 그 전파했던 당시 김용판 국민의힘 네. 의원 그리고 또 그 알을 비롯한 수많은 이제 소위 이게 기성 언론들에 대한 경종을 울린 거였고 그걸 다 이제 수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억측성 보도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리고 측면에서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이 신윤규 변호사였었는데 오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더라고요. 네. 자기도 그때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그대로 네. 논평을 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한 어떤 사과,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정치가 이제 정쟁화되는 과정에 자기가 어쨌든 기여했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뭐 진솔하게 사과를 했었더라고요. 네.